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5월도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네. 참 우리가 생각으로는 참 아름다운 5월, 날씨 좋은 5월 하는데 푸릇푸릇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보면 하루 사이에도 비가 왔다가 해가 쨍쨍했다가 오늘 기상청에서 오전에 비 온다고 해서 제가 장우산을 챙겨왔는데 네. 지금 여의도 밖에 해가 쨍쨍하고. 쨍쨍합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는 그러니까 요새 계속 더웠잖아요. 와이프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잠깐 나갔었는데 네. 또 저녁엔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씨 변동 때문에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참 이것도 애매하고 참 모든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증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5월 들어서 좀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느낌인데요. 공매도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에 FMC의 또 수급적인 불안감. 네. 이런 일들을 5월을 겪으면서 실망과 기대가 조금 뒤범벅되어 있는데 이거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뺄 거 빼고 좀 집중할 거 집중하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 뉴스들도 준비하고 종목 전략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네. 함께 하시면서 좀 교통 정리도 하시고 포트폴리오 전략 재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떨어졌고 전일장에서 1% 내외의 강세를 보였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1%와 0.03%의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자동차 판매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또 자동차 수요 회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4% 증가하며 V자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KRX 300의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코스피 200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서 대한전선과 효성첨단소재 등 5개 종목이 새롭게 편입됐고 7개 종목이 편출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다음 달 초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 기지는 연내 착공 예정이고 이르면 2023년 양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4개 딱 봤는데도 네.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 먹질 못하다 보니까 좀 실망감도 큰데 자, 오늘의 뉴스를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일의 그게 일입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GE와 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600억 원 규모의 이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이후 3대 엔진 제조사로부터 연이어 대형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SK와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4개사가 각각 1,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이달 안에 일본에 투자법인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동남아에서 이 같은 형태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SK그룹은 일본에서도 투자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금액 기준 32.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LG전자는 OLED TV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며 1분기 판매량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116%네. 116%, 2배 이상 늘은 OLED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워낙 기대감들이 많았었잖아요. 다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이슈로 그리고 전략으로 세워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코스닥 150 정기 변경, KRX 300까지도.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편입 종목 5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전선과 효성첨단소재, 동원산업, 효성TNC,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최근들의 흐름들이나 뭐 IPO 이슈들을 봤을 때 이해 가실 겁니다. 네. 제외 종목 7개도 이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뭐 여기에는 제목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공매도와 패시브 자금 그 사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공매도 대상이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와 이거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들어가면 공매도 걱정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여기서 편입이 됐으니까 패시브 자금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공매도 대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하다 보면 반대로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야 패시브 자금 빠져나가고 이거 악재야라고 했지만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러면 물론 여기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을 거야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네. 좀 다방면으로 전략 가능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능한 전문가가 좋은 종목을 꼽아줘야 되겠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네. 150에 들어간다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공매도 부담 안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으니 잠시 후에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서 OLED 쪽 이야기인데 네. 요즘엔 다 K가 붙어요. K 반도체, K 배터리, 이번엔 KTV입니다. KTV, 한국의 TV 제조사들이 글로벌 TV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분기 금액 기준인데요.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32.9%, LG전자가 19.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인 점유율도 괜찮았고요. 눈에 띄는 건 $2,500 이상의 프리미엄 TV, 한마디로 비싼 TV, 이게 또 해외에서 그렇게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의 QLED, 또 LG의 OLED TV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LG전자가 한 200만 대 정도 OLED TV를 출하했는데 올해는 그 배 400만 대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가전이 잘 팔려서 삼성전자, LG전자 긍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항상 LG 디스플레이 보잖아요. 그럼요. 네, OLED 쪽을 보게 됩니다. 지금 OLED는 제2의 반도체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OLED 수출 13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OLED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장악을 하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이 소형 OLED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 면적을 넓혀 나가는 추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TV용 OLED 뭐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중국 광저우 공장 증설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는 수요 충분히 충족시킬 거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의 시각은 나오고 있는데 예. 긍정의 시각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맞아요. 언제 갈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좀 관심 밖으로 살짝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그 관심권으로 들어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슈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핫했고 시장의 거래에서도 계속 관심이 갔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해보도록 네. 할 텐데 일단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GE에 3,600억 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역시 주가도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여기에다가 이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체 연료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로 최근 들어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사 예정인 누리호 엔진 개발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 계속 높아질 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도 어떤 스페이스 허브 자체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우주 개발 사업으로도 힘을 주고 있거든요. 뭐 전망들도 좋고 모멘텀들도 많습니다. 다만 굳이 문제점을 꼽자면 되게 멀게 느껴진다라는 점일 텐데 맞아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초부터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죠. 한번 투자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급등 흐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에 참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주 개발 산업, 뭐 ETF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GE와 또 한미 정상회담 뭐 모멘텀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죠. 1년 동안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파란 선이 코스피이다 보니까 훨씬 아웃퍼폼을 해서 야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5년치의 흐름들을 보자면 5년 동안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코스피를 아웃퍼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올해가 뭐 거의 처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4년 동안의 지지부진한 흐름 가운데서 드디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거의 0%예요. 그렇다 보면
실적 잘 나오겠다. 이번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왔거든요. 모멘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겠다. 사업 영역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겠다. 뭐 자리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투자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련 산업의 밸류체인을 너무나 잘 갖춰놨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가 준비 단계였다면 정말 이제 도약의 시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 각종 시장의 이슈들, 종목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이어지는 투자 전략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흩어져 있는 모멘텀들 그리고 종목들 어떻게 추려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제 선택을 해봐야겠죠. 근데 다만 앞에서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앞에 했는데 하다 보면 투자 전략도 조금 더 다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코스피 200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뒤에 붙은 숫자에서 좀 유추할 수 있다시피 좀 코스피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이제 펀드 추종 자금이죠. 즉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주가 방어도 같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오늘 이번 편입에는 한 7개 종목 정도가 6개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5개 종목이 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이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분 영역 또한 워낙 좋은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은 종목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6월부터는 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또 약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 다시 공매도로 인해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가지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편입 종목에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이고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대한전선 2가지 종목을 이제 편입 종목 중에 가장 최우선 추천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선뜻 추천드리기가 애매했지만 이제 뭐 바이오 종목 더하기 제조업이죠.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 치고는 매출,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한국 혹은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노바백스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제 뭐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과 함께 최근에 뭐 국제사회에서 이제 백신 지원 개발비까지 받으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그널이 충분히 나온 상황이고 목표 효과는 19만 원 먼저 제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뭐 전선 쪽 워낙 좋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제 업계 2위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건설사인 호반건설에 인수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많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도 한 900원, 1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막 1300원 정도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호반건설의 전폭적인 서포트를 받게 될 경우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서는 목표가는 2,000원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대한전선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줬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갑작스럽게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편출된 종목 7개 가운데서
또 만약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떠나고 충격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노려보고 이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인 포지션은 당연히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종목군이 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패시브 자금 이탈이 그렇죠. 이어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SBC 삼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잘 갖춰져 있다. 뭐 빙그레도 뭐 매출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름 시즌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없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SBC 삼림이나 빙그레 두 가지 종목은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잘 나온다면 어떤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노려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역시 SBC 삼립이나 빙그레에 대해서 실적 포인트 짚어줬으니까 역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요. 뭐 요즘에 급등도 급등이지만 또 길게 봤을 때는 글쎄 그렇게 막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멘텀도 어쨌거나 요즘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투자 의견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방산 이제 우주랑 같이 엮어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워낙 이제 막 매출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오히려 이런 매출도 많이 안 나오는데 내수로 매출이 많이 나온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 기반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연초에 스페이스X로 워낙 많이 방산이나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기대감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한국은 워낙 이제 방산 쪽에 있어서 업체들이 대부분 기술력도 좋고 매출도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 뭐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시장의 주목을 다시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중에서 이제 어제 미국 GER 항공 이제 부품 계약을 따내면서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금 멀리 봤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추종을 많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일봉 말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를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쪽에 워낙 이제 든든하죠. 이제 뭐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나 시스템도 있고 방산 쪽에 있어서는 국내 탑급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기업의 역량도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신규 입장은 과연 언제 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분명히 이제 만약에 기술주나 혹은 이제 뭐 화학주가 오르게 될 경우 방산주는 시장에서 주목도를 약간 떨어지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규 바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 조금 평균 단가를 좋게 한 4만 원 이제 중반 후반대 정도에서 갖춰 놓으신다면은 적어도 이제 멀리 2, 3분기 봤었을 때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제 국내 내수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업이익에 추가로 해외 수출 캐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더블 겹포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한 4만 원 중후반대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 주셨고 그러니까 딱 매수 구간이 어제 급등 흐름을 뺐을 때 정도 네.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12%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술적으로 이격 채우는 모습도 나타날 텐데요. 만약에 이것만 소화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코스피 200을 했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150인데 코스닥 150과 관련해서는 좀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코스피 200도 한번 다뤄봤으니까 이제 네. 코스닥 150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수 편출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더 괜찮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안에 많습니다. 뭐 풍력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전체적인 기술주도 많고 아니면 뭐 비대면주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매도에 조금 더 리스크가 좀 더 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200보다 어렵지만 종목군이 많아서 어렵지만 그 안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군으로 봤었을 때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테스나, 하나머터리얼즈, FST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공통점은 세 가지가 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왜 반도체 종목을 갖고 왔냐면 일단은 요 세 종목 다 어느 정도 매출액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많이 잘 나오는 이제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만약에
만약에 이제 좀 손실을 보더라도 나중에 오르겠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니까 이렇게 좀 안심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고요. 워낙 이제 고점에서 많이 눌린 상황입니다. 세 종목 다. 그래서 한 종목 말씀을 드리면 테스라는 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장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투자를 크게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경우에 큰 주가 상승이 있을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3분기 기대주로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하나머터리얼즈인데 제가 이제 뭐 여기 방송에서 워낙 하나마이크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회사입니다. 둘 다 이제 매출액도 잘 나오고 기술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랑 1조 원에 달하는 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머터리얼즈도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워낙 반도체 부품 전문 업체로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또한 이제 테스나와 마찬가지로 기대주로 목표가 같이 55,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ST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 공장에 이제 EUV 노광 장비를 노광 장비 이제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는 이야기를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 노광 장비 EUV 장비주라고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펠리클 업체로서 당연히 국내 탑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과 함께 목표가 33,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 우리가 올해 연초에도 뭐 테스형 해가지고 테스나 엄청나게 시세 분출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글쎄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도 비슷하고 목표 상향 조정치도 약간 비슷한 걸 보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탑픽은 어떤 걸로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FST를 좀 그나마 탑급으로 뽑고 싶은데요. 세 종목 다 영업이익 매출액 잘 나온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 혹은 평택 공장에 EUV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공급 이력이 너무 평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저기 이제 장비주로서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이제 회사 자체가 탄탄하고 1차 벤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평택의 투자 금액이 확정돼서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될 경우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스틴 공장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될 경우 두 가지 공시가 계속 나오게 될 경우 당연히 업사이클이 좀 더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시가총액도 두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막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굳이 뽑자면은 FST 세 종목 다 좋기 때문에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왜 FST를 좀 꼽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요즘에 실망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참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시작해도 결론은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이 중에서도 오늘은 FST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